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볼까요? 정사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는 이 기업의 뚜렷한 성장성 확보 그리고 태풍 흰남노로 인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 종목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전해질 사업 진출 속에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이 고객사 확보 소식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긍정적 증권사의 전망들이 나왔고요.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세빛캠입니다. 하나증권사에서 역시 호평이 나왔습니다. LG화학과 맺은 10년 보장,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봤고요. 이 같은 소식에 3.3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역대급 태풍, 이 흰남노 북상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즉시 3단계 대응의 총력 대응책이 나온 만큼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요. 관련된 소식으로 재복구 관련 종목부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원개발, 효성, OMB, 경농이 이 같은 소식에 3에서 2%, 1%대까지의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의 특징은 확실하네요. 아마도 이 태풍 격상과 함께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원개발과 같은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효성 OMB, 경농과 같은 이른바 비료 관련 주식들이 좋은 것을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눈에 띄는데 이 가운데에서 투자할 만한 게 보입니까, 주인님? 저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게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금요일에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서 특히 비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특히 태풍과 관련한 피해 대부분이 이제 농산물과 많이 직결이 되잖아요.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매미보다 더 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간에는 특히 비료 가격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비료 가격이 지난 한 2, 3개월 전에 많이 급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많이 하락세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료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 비료 관련 주에서는 특히 효성 OMB가 좀 상당히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말간에는 또 러시아에서 그 유럽 쪽에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을 해버리겠다, 무기한 중단을 해버리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뭐 암모니아 관련해서 비료까지 좀 같이 이슈를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의 그 겨울 난방뿐이라든지 그런 가스 관련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료도 같이 관련해서 효성 OMB도 좀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료 관련주는 말씀처럼 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 초에는 확 좋다가 그다음에 너무 장기화되니까 오히려 관심이 시들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인데 다시 또 그 정도의 시세를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풍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시세입니까? 사실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태풍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아마도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태풍이 그 거대하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아마도 좀 큰 하락폭을 보여줄 텐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싶다면 수요일 이후에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오늘 내일 정도 안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서 효성 OMB 저희 시간의 거래 특징주에서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장바구니를 보면요. 이 IRA 법안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두 기업을 한꺼번에 담아낸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솔루션 무려 29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GM과 미국 현재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제품 생산 시작 소식을 알렸습니다. 반면 이 IRA 법안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현대차는 이로 인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조기 완공 계획 소식도 밝혔고요. 또 25년 추가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까지 함께 매수하며 2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종합 상사주 지속된 관심 보이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9일 연속해서 매주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통신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선방해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관련주 담아내고 있고요. KMW, OE솔루션 관련된 종목으로 연속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일단 서울가스를 매수 우위 종목으로 올려놓고 2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천연가스 급등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또 러시아 관련 가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타와 애플의 XR 기기 양산 소식에 OLED 관련주가 시장에서 움직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기관은 덕산 네오록스를 4일 연속해서 사들였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주 대덕전자도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또한 파라다이스, 요즘 기관이 계속해서 사모펀드와 함께 파라다이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연속성 보이면서 역시나 일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며 사들이는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GS 리테일까지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오이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가장 주목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일단은 5G 관련 수급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떤 리포트에서는 지금 중국의 그 동서수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5G가 그 중에서 가장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이쪽으로 좀 집중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꺾이는 좀 추세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좀 중간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했을 때 기존의 그 트럼프의 공화당에서 갔을 때 가장 많은 랠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 5G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그 취임을 하게 되면서 많이 떨어졌던 것도 5G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주가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오이솔루션을 좀 집중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글로벌 5G 투자가 좀 많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를 내게 되면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2023년부터는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 인도 이런 부분에서 좀 5G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를 삼성전자로 두고 있으면서 좀 많은 장비를 좀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사와는 다르게 좀 그 실적 부분에서 그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조금 늦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늦게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다른 5G 장비주 중에서 가장 탄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이솔루션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5G 관련주들이 실적이 진짜 좀 많이 아쉽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또 여기에 따른 수익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적이 상반기에 적자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걱정을 계속 안고 있어서 아마 주가도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라 불리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큰 랠리를 가고 있는 것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그 공화당 승리에 대한 좀 배팅이라든지 또 동서수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큰 그림에 가져가면서 좀 보시게 된다면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테마주 성격으로 5G가 하반기에 기대된다라는 말씀으로. 네, 정책 테마로 정책 보시면 될 것 테마.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뭘 꼽을까요? 저는 GS 리테일을 좀 새롭게 좀 꼽고 싶습니다.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관의 그 저가 매수 느낌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좀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그 컨퍼런스 콜 이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많은 좀 실적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였었는데, 많은 비용 때문에 좀 기관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많이 좀 매수하기 꺼려지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반기 들어서 좀 실적 개선을 위한 좀 회사의 좀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그 매출 성장 중심의 좀 그런
회사의 성장 정책을 좀 봤다면 이제부터 하반기부터는 그 매출 성장이 아닌 오히려 좀 수익성을 탄탄하기 위한 좀 알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요기요라는 그 배달 어플이죠. 그쪽을 좀 컨소시엄을 통해서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은 적자를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광고료라든지 또 그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이제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그 GS 편의점과 같은 GS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원래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건설로부터 인수한 그 호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르나스라는 호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는 썩 좋은 느낌을 안 보여줬었지만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실제 영업이익 개선이 훨씬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좀 GS 리테일이 좀 큰 실적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한번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편의점 주식들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성장 기대된다면서 흐름 좋았죠. GS 리테일도 지금 며칠 연속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맞습니다.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담 혹시 없으세요? 그래도 그 이전에 거의 한 52주 그 가격을 보았을 때는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상승의 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와 그리고 신규 보고서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과 동반 매수했던 기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 IRA 법안으로 이 희비 교차하는 그 두 기업 모두 담아내고 있고요. 또한 기관과 함께 파라다이스 연속성 보이면서 매수 우위 종목으로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모펀드 이 헬스케어와 바이오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전히 담아내고 있고 중국 정책 도입 수혜 이 모멘텀 유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오주로는 파마 리서치 연속 6일 담아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또한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대신증권에서 나온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일단 엄마는 영화, 애기는 플레이라는 재밌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키즈 실내 놀이터 플레이타임 그룹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메가박스는 극장에서 이 공간 사업자로 점프될 전망이라며 목표가 7만 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HK 이노엠 보겠습니다. 상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K캡의 국내외 성장 잠재력이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국내외 매출 성장 잠재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여기에 미국 후기 임상에 대한 빠른 시간에 대한 그 시일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목표가 5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중에 투자할 만한 건 뭡니까? 저는 파마 리서치를 좀 눈여겨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사모펀드가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파마 리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다 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좀 많은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뭐 파마 리서치의 대표 제품으로는 다들 뭐 광고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리쥬란이랑 콘쥬란이라는 제품이고요. 특히 뭐 리쥬란 같은 경우는 그 스킨케어 위주의 좀 시술이고 콘쥬란 같은 경우는 그 골절 네. 예. 그래요? 네, 골절 골절, 치료예요? 골절 그 리쥬란은 관절 부분, 잘 알죠. 네, 관절 저희 부분 피부과에서 쪽에 네. 얼굴 땡기려면 하는 맞습니다. 뭐 필수 네. 필수 코스죠. 네. 골절이 아니라 관절이고요. 관절 예. 쪽에 이제 치료제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광고라든지 많은 그 피부과에서 많은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좀 공격적인 영업망 확대가 계속적으로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광고비 부담이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경우 좀 그 자회사 편입을 통한 이제 좀 실적 개선을 좀 많이 해서 줬었고요. 앞으로 뭐 하반기부터는 좀 광고를 좀 기존보다는 좀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매출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쥬란 플러스라는 제품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좀
그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0%의 추가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여왔던 계속적인 꾸준한 성장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콘주람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SK케미칼과 그 큰 병원에 대해서 협력 판매를 조금 하면서 시장 내 점유율을 지금 한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폭 조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 뭐 리쥬란 같은 경우는 화장품으로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중국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이긴 하나 지금 사실 뭐 중국의 코로나가 좀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화장품 수출 역시 많이 증가된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그렇다면 보고서 특징주도 꼽아 주십시오. 보고서 특징주는 HK 이노웨입니다. 네. HK 이노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액으로 많이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 리포트가 나온 것에서는 수액이 아니라 그 K캡이라는 위궤양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오늘 금일 발표된 리포트 중에서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종목 모두 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 주식들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최근에 좀 소외돼서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낮아요. 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저는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좀 실적 베이스의 위주인 점 그리고 또 바이오와는 다르게 오히려 뭐 좀 치료제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친 점을 좀 바이오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 미용기기, 네. 치료제 중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